자, 오늘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공동선언과는 별도로요,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도 체결이 됐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 8가지 합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쪽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나와 주십시오. 네, 강정규입니다. 자, 남북 간의 군사 부문 합의사항 지금 정상 선언에 가려서 조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합의문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안은 8가지에 이르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과 바다, 하늘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사격이나 군사훈련 등을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땅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10km의 완충지대가 설정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남북 모두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GP 11곳을 올해 안에 시범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주변의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중화기 철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 철원지역 DMZ 안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개시하기 위해 지뢰 제거와 폭 12m짜리 통로 개설도 추진됩니다. 바다에서는 서해 우리 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 동해는 남측 속초와 북측 통천까지 80km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정했습니다. 역시 이 수역 안에서의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은 앞으로 중단됩니다. 아울러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수로 조사와 민간 선박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군사 분계선 기준 남북 8km 정도였던 비행 금지 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해당하는 서부 지역 남북 20km, 그리고 동부 강원도 일대는 남북 40km까지 전투기와 수송기, 정찰기 등이 앞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금 군사 분야 합의 사항도 상당히 많고 의미 있는 게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매듭을 짓지 못한 합의, 앞으로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대화기구로 군사 공동위원회가 부활합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때 이미 군사 공동위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가깝게는 지난 2007년 14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군사 공동위 설치를 재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합의만 했을 뿐 실제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1992년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 때문에, 그리고 2008년엔 정권이 바뀌면서 실제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공동위원회가 실제 열리게 되면 26년 만에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남북은 그동안 사성 장군을 군사 공동위 위원장으로 삼는 방안을 조율해 왔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엔 합동 참모 차장이 사성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대장급 중에 남북 군사 대화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 군의 총사령관인 합참의장뿐입니다. 실제 남북의 총사령관이 군사 공동위원장으로 나서게 될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남북 대화를 전담할 사성 장군 자리를 새로 만들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